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또 쫙 모아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는 잠시 수그러든 듯 싶으나 아직까지 반등세가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7,939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때 8,000불대를 몇 번 넘나들었으나 결국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약간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더욱더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럼 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빠릿빠릿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니티 월렛 해킹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던 아이오타의 코디네이터 노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해커 때문에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아이오타의 블록체인 이제 다시 가동을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불거졌었던 트론과 스팀 커뮤니티 간의 갈등, 여기에 또 바이낸스도 껴 있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스팀 커뮤니티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비롯된 스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스팀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난 후 우리는 투표를 철회했다. 바이낸스는 중립을 지킬 것이며 바이낸스 생태계를 넘어선 온체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참여 의사도 없다라면서 사과 및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스팀 최대 보유자, 스팀 고래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저스틴 선에게 쏘아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야, 너는 진정으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면은 정보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 해킹 등의 변명이 아닌 커뮤니티에 대해서 대가리 받고 사과를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스팀 사태와 저스틴 선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비탈길을 달리는 부테린, 이더리움 2.0이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동안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2.0은 급진적이고 위대하며 잠재적으로다가 100배에서 1000배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2.0은 미래다. 다만 문자 그대로 내일 당장은 아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저도 이더리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의 0단계가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격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죠. 과연 컵앤핸들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 회복 여부가 여기에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칼다노 재단이 하이드라 백서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 이 지분증명 확장성 계산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는 열 수가 있었는데 하이드라 블록체인 확장성 및 블록 처리 시간 등 문제를 대폭 개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더리움도 그렇고 에이다도 기술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 암호화폐 금지령이 철회되자 미국계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죠. 크라켄이 인도 진출을 선언했다는 소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앱도 있고 거래소도 있죠. 크립토닷컴에서 MCO 비자 카드를 앞으로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과 연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카드 정보가 스마트폰에는 저장되지 않는데요. 이 카드를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편의성이 더욱더 증대될 수가 있겠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미국, 싱가포르,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MCO 토큰 스테이킹 수량에 따라서 최대 5%까지 캐시백도 주어지며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혜택 또한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카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크립토닷컴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AI를 활용한 트레이딩 등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드 신청은 이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꽤 유명한 고대 건축물을 토큰화하는 그런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 에그리레저가 IT에 있는 농부들을 위한 자산 토큰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농작물을 토큰화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농작물의 공급 흐름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농작물 판매 효율성을 가져와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부들이 생산품에 대해서 올바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하루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원가보다 중간에 거치는 과정들, 유통 과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없앰으로써 농부와 소비자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저버의 비트코인.com, 이번에 복권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미국의 복권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은 로또를 그냥 암호화폐로 사는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협력사가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게 되고요. 당첨이 되게 되면은 그거 당첨 여부도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디지털이어가지고 실제로 복권을 들고 있지 않아도 스캔 사본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피터 시프, 비트코인이 주춤거리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아냥거리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2달여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하지만 가격 흐름은 긍정적이지 못한데 반감되는 것은 블록 보상이 아니라 가격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격이 반토막 날 거지롱 하면서 약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비트코인만 보면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마치 한국 악플러들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나서가지고 계속 조롱하는 것이죠. 참고로 금값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 비디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야말로 중앙은행들의 돈 찍어내기 정책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전세계 경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돈을 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법정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어서 벤처기업 투자자 매칭 사이트인 에인젤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자산이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과도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3Arrow Capital 글로벌 헤지펀드인데요. CEO인 수주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투자 자산도 다른 투자 자산이 하락할 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일 수는 없다. 비트코인 시세는 기타 투자 자산 수익성과 비교적 별개로 움직여왔다. 즉 장기간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019년 12월 저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제 유가라든지 증시라든지 작년 12월에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더 낮은 상태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오히려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초 같은 경우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시카고 상품거래소, 대리빗, OKX 등 거래소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도나 더 숏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카프리 올레 디지털이라는 회사의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 비용만 17,8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비트코인 8,000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비관적 가격의 최저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감기 후에 들게 되는 채굴 비용만 17,800달러. 생각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사실 반값도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100%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100% 확신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을 지갑에 0.1개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297만 3,761개. 이 정도 숫자의 지갑이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2019년 10월 정도의 주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아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에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삼각수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지속한다라고 쳤을 때 최대 7,2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락폭이 남아있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7,200불대에서 맞고 반등해주면은 삼각수렴에서 상방향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만약에 7,200불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은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분석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시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총 쭉 떨어졌다가 채널 하단에 맞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알트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전처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채널 하단을 터치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두 번 터치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알트코인 시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 시총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조만간 더 하락을 한 후에 밑바닥 맞고 이 전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간다 치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알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유튜버로서 한숨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뭐 견뎌야겠죠. 자, 그 다음엔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계속해서 한번 또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 BT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만약에 8,0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8,200을 거쳐서 8,500과 600까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8,000불과 8,200대를 제끼지 못하면은 7,8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7,640, 7,5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레딧, 디스코드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관련된 논의가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은 마치 양자 간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상승해주기 위해서는 7,700불대를 반드시 방어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의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분석가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 주간 비트코인 이동평균이 바닥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결국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파란 선이 주간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이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에 맞고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격은 이제 6,000불대가 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무섭죠. 그 근거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21일 주간 지수 이동 평균에 맞고 떨어질 때마다 항상 여기를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저희가 또 여기서 그런 모습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1일 주간 EMA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또 터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근데 좀 한숨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한 윌리 우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상승세에 있었고 절대로 이 $10,000 아래가 고점일 리가 없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의 예측은 틀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시장 모두 이 블랙스완 이벤트에 휘말렸다. 바로 이 전염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외에도 유가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블랙스완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자, 아무튼 이런저런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나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진 비트코인,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반등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는 다가오고 있고,
이 채굴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희망회로를 한번 떼굴떼굴 굴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가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싶으시면은 시청료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 편이라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주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 채널 회원가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